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국제 오일 거래에서 성공하는 이런 요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다 보면 중복도 되곤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fiduciary 어카운트가 나오잖아요, 계약서에. 그러면은 이 fiduciary 어카운트의 홀더 컴퍼니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꼭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 fiduciary 어카운트의 홀더 컴퍼니의 CIS를 확보하셔야 돼요.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시트를 확보해가지고 그 대표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싱 부분의 제너럴 디렉터하고 대화를 꼭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fiduciary 어카운트가 정확하면은 여러분은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fiduciary 어카운트를 체크하는 것을 간과해 버리거든요. 그냥 리파이너리하고 SPA를 계약서를 맺은 그 근거해 가지고 뭐 LC라든지 DH라든지 SLC 리볼빙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fiduciary 이 컴퍼니라 어카운트 홀더 여러분이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은 LC를 보내고 난 뒤에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방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요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오래 끌므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 뭐 이런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그 가즈폼이나 JS라든지 로스네프트 오일을 가져와가지고 메이드 인 카자흐스탄을 만들어가지고 터키 항구를 통해서 많이 내보내잖아요. 많이 내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주로 거기에 관련되는 커넥터들, 일종의 에이전트들이 자기들은 카자흐스탄의 오일 컴퍼니의 세일즈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라지만 정식 등록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주로 러시아계 애들이 맺어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를 받기 유리한 은행을 fiduciary 컴퍼니로 많이 씁니다. 주로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타일란드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데 여러분이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시면은 거의 50% 정도가 이 fiduciary 컴퍼니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LC를 보냈을 때 이 fiduciary 컴퍼니 여러분이 보낸 LC를 받아가지고 20%에서 30%를 미리 익스펜스를 보내줘야 돼요. 리파이너리에. 그게 제대로 진행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갑돌이가 fiduciary 컴퍼니를 체크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SPL을 맺은 카운터 시그네처가 있는 리파이너리에다가 이제 말을 해야 되죠. 야, 너희 회사에 그 fiduciary 컴퍼니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 회사가 바로 리파이너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리갈 디파트먼트가 바로 나옵니다. 리갈 디파트먼트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 LC가 가게 하면은 이 회사에 어떤 지금 뭐 문제 예를 들어가 뭐 우리나라 말로 압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LC가 홀딩 되니까 문제가 있구나 하면은 리갈 디파트먼트가 새로운 fiduciary 어카운트를 이제 만들어내죠. 근데 보통 이것이 2-3주가 걸리거든요. 그래 많이 걸리니까 리파이너 여러분들이 이제 제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가 피본드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지요. 그때는 여러분이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만나가지고 탑 테이블 미팅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의 CEO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은 상대방 리파이너리의 CEO나 리파이너리의 오버시즈 세일즈 디파트먼트의 제너럴 디렉터 GD를 만나가지고 탑 테이블 미팅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가면 되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그 리파이너 내부 속속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으로 리파이너리가 여러분들이 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원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내느냐?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냅니다.
그 뭐 SPA 할 때 여러분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 CIS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시큐리티와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인비테이션 카드, 초대장을 보내게 되죠. 그 초대장을 지고 여러분들은 그 리파이너를 만나가지고 탑 테이블 미팅, TTM을 가지면서 그 TTM에서 자, 너희들이 PDC 컴퍼니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난 내 제의는 이렇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제의를 프로포즈를 할 것인지. 그래서 내 제의는 이렇다. 그럼 이제 따라올 것이냐. 그럼 주로 대부분이 보면은 중앙아시아의 이 지역의 리파이너들은 주로 이제 어떤 로펌을 쓴가 이럴 때 뭐 아메리카 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네, 아메리카보다도 우리 서울에도 좋은 로펌이 있다. 아니면 너희 나라의 로펌을 정해라든지 이렇게 이제 주로 가급적이면은 리파이너리나 여러분의 바이어가 있는 가까운 프레이 로케이션을 정해 가지고 어떠한 그 방법을 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 오일 과정을 쭉 체크해 보니까 현 상태 속에서 이 그 오일 회사들, 리파이너 회사들의 피디오시 컴퍼니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피디오시 컴퍼니를 체크해야 된다. 거꾸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바그라프나 이런 스틸 회사들은 보면은 그 자체 그 자기들 사우디 안에서 뭐 내셔널 사우디 뱅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들 은행을 쓰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이 오일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주로 대부분이 PDC 컴퍼니였으니까 여러분 이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점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리파이너를 방문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인비테이션 카드 초대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 받아가지고 내가 누구와 몇 시에 어디에서 주로 이제 그 회사 안에 들어가잖아요. 탑 테이블 미팅을 하기 위해서 그 미팅을 가지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제의를 할 것이다. 이걸 딱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러면 이 기름을 실을 선박회사하고 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내 선박회사에 그러면 얼마에 디포짓을 할게 아니면 PB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 너희들 마음에 든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의 이 은행 뭐 A랑 국가라면 A랑 국가에 너희들이 원하는 은행에다가 내가 그러면은 브로펀드를 걸어줄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고 난 뒤에 기름이 오고 난 뒤에 SGS 검사를 거쳐가지고 합격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인수할 때 내가 MT103를 주겠다든지 그게 맞아 들어가요. 제가 젊은 분들이 요즘 그 오일 무역을 확실하시고 어떤 국가의 분의 이야기를 우리 교포인데 들어보니까 요즘 이 선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 것이냐. 뭐 좋기는 실제로 뭐 얼마간의 금액을 브로펀드로 그 나라의 은행에 보내가지고 이것이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오일을 다 인수하고 난 뒤에 SS가 검사 통과 인수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브로펀드로 푸주는 게 좋죠. 근데 그 브로펀드는 일단 계약금 정도만 보내주면 돼요. 그래 그게 얼마로 정할 것이냐, 뭐 10%를 할 것이냐, 뭐 15%를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5% 여러분의 그거는 외교 능력에 달린 거예요.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검사 끝난 뒤에 애프터 SCS가 되고 난 뒤에는 MT103로 나의 은행에 왜냐면 그때는 얼로케이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103 컨펌을 해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피듀셔리 컴퍼니 홀더를 만나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일 비즈니스의 성공의 기본 지름길입니다.